혹시 좋은 증거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쉽지 않습니다. 데카르트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실제로 우리가 지하 땅굴에 있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주장이에요? 우리가 독도의 지하 땅굴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고, 그게 참일 수 있다면 지금 내가 EBS 강연장에 와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도 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 작업을 통해서 감각에 근거한 모든 믿음들은 확실한 기초가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핍니다. 상당히 많은 우리의 믿음들이 사라지죠. 그러면 감각은 믿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는 있지 않는가? 우리의 이성이 있지 않은가? 2 더하기 2는 4이다. 2 더하기 2는 4이다라고 하는 게 참인 걸 알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매번 더해봐야 되는 건 아니죠? 2 더하기 2는 4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참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모든 두 개는 늘 더해봐야지 제가 아는 건 그렇게 하려면 그것도 끝이 없겠죠? 그러면 2 더하기 2는 4이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들은 감각에 근거해서 아는 진리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성에 의해서 아는 진리들이니까 데카르트가 혹시 이성에 근거한 진리들은 내가 참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감각을 중시했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당신은 이성적으로 좀 경도돼 있구나. 왜 감각은 그렇게 의심을 많이 하지만 이성은 이렇게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주장을 펴기 때문에 모든 믿음들은 사실은 근거가 있기가 힘들지 않겠냐라고 하는 또 논변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대상이 되는 그런 믿음들을 갖다가 공격하는 논변이 다음의 논변입니다. 이른바 악령의 가설입니다. 2 더하기 2는 4가 확실하기 위해서는 전능한 악령이 나를 속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실해야 되는데, 전능한 악령이 나를 속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2 더하기 2가 4가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2 더하기 2는 4라고 하는 그 알은 감각에 근거해 있는 알은 아니지만, 만약에 어떠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있다면 사실은 2 더하기 2는 5인데 내가 2 더하기 2는 4라고 믿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회의의 시나리오입니다. 논변의 구조는 앞서의 꿈의 논증과 유사하지만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믿음은 좀 달라지는 겁니다. 이 믿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능성을 부정해야 됩니까? 이런 무지막지한 힘을 가진 마귀가 없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텐데,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꿈의 가설, 혹은 가상현실의 가설, 아니면 악령의 가설, 혹은 무지막지한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체에 의해서 우리가 현혹되는 그러한 가설을 통해서 데카르트는 우리가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어떠한 믿음도 사실은 확실치 않다. 그렇다고 그것이 거짓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회의의 심연에 이릅니다. 특정한 약물을 먹게 되면 기본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판단이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뀔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그러한 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인류 모두가 그 약을 먹게끔 했는데, 그 약을 먹게 되면은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2 더하기 2는 5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약을 먹은 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2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우리의 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5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확실합니까? 그러면 확실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약의 역할은 뭡니까? 확실하다고 느끼는 것의 대상을 바꿔놓는 게 그 약의 역할입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는 그러한 것들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가 회의의 신념인 겁니다. 나의 생각의 내용은 거짓일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짓일 수 없다는 겁니다. 내면의 의식의 세계에서 드러나는 바는
우리의 이성에 의해서 의심의 여지 없이 포착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생각한다, 존재한다 라는 데카르트의 유명한 주장이 그 주장입니다. 우리가 참이라고 생각을 했던 어떠한 믿음도 확실히 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데카르트가 제시하는 것이고, 이 결론이 이른바 데카르트가 일성찰 끝에 제시하는 회의의 시면입니다. 그러면 감각적인 믿음들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성적인 믿음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으니까, 사실은 데카르트가 일성찰이 끝난 다음에 약간의 곤란한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영속적인 것하고 불변적인 것, 그리고 안정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의심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작업에 시작을 했는데, 그 작업에 몰두하다 보니까 불변하는 영속적인 것, 어떤 안정적인 기초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봉착을 하게 돼서, 이러한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회의주의적 입장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이 회의주의적 입장을 갖다가 데카르트가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작업이 이제 그 성찰의 이성찰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 회의에서 제대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를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 과정이 이른바 그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주장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그 데카르트의 입장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찾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마느냐와 상관없이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하는 진정한 의미의 객관적 진리가 있느냐를 갖다가 찾는 것인데, 객관적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근거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객관적인 진리라고 믿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전혀 객관성을 갖다가 확보해 주지 못하는 결과이고,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성격이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말은 되는 것 같은데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설마 그렇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학문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수가 있지만, 내가 물리학을 하겠다, 혹은 세상은 정말로 내 앞에 사람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설마 그렇겠어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갖지를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진정으로 그것이 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그러한 믿음들은 한치의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이 데카르트의 주장이고, 우리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한치의 의심도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 한치의 의심도 없는 그러한 것들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가 회의의 시면인 겁니다. 그러면 데카르트가 이제 이 회의의 시면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데카르트 이런 시도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반응이 좀 갈리는데, 어떤 분들은 회의의 시면까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는데 시면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역시 데카르트야. 그러니까 병을 주고 약도 주네. 그러니까 회의의 시면까지 빠뜨렸다가 회의의 시면에서부터 건져내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시죠. 과연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럴 가능성이 많겠지만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또 안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죠? 네?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는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닌 것 같은데. 아무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반응을 하시게 되나요? 당신이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라는 얘기를 하시죠. 자, 제가 지금 저기에 강아지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저기 강아지가 없죠, 그죠? 여기 강아지가 들어왔을 일이 없는데, 저기에 조그만 강아지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저기 강아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제가 꿈을 꾸고 있는 상황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러나 나는 지금 저기 강아지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은 참입니까? 아닙니까? 참이죠. 그죠? 저기 강아지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의 내용은 거짓일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짓일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통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 판단은 거짓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거짓일 수 없음은 어디에 근거해 있습니까? 내면의 의식의 세계에서 드러나는 바는 우리의 이성에 의해서 의심의 여지 없이 포착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는 한 그 생각은 일어나고 있고 그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판단은 틀리지 않고 생각이 일어나는 한 그 생각을 하는 주체가 있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주체가 나라면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한 나는 어떻게 됩니까? 존재합니다. 생각한다, 존재한다 라는 데카르트의 유명한 주장이 그 주장입니다. 내가 의심을 하던, 내가 두려움을 느끼던 전철이 없을 수도 있겠네. 전철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 강연장을 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독도에서 일어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한 그 두려움을 느끼고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 주체는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걸어가고 있는 한 나는 존재한다라는 증명을 해본다고 칩시다. 내가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걸어나고 있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죠. 근데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혹시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뭘 하고 있어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식에서 사유가 등장을 할 때 그 사유를 갖다가 포착하는 능력은 데카르트가 특별한 능력으로 본 겁니다. 틀릴 수 없는 오류 불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유가 일어날 때 사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포착하는 그 판단하는 그 힘은 절대적으로 틀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발견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유가 일어나는 한 우리는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의 본질, 나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유의 주체로서 느끼고 욕구하고 생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어떤 것을 추구하고 수학적인 그러한 공식을 떠올리고 사유를 하는 그런 주체가 나의 본질적인 성격인 겁니다. 그래서 주체, 나의 본질적인 성격은 무엇에 있다? 사유하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 생각이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감각에 의해서 확인된다라는 의미였는데 데카르트가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바꿔놓습니다. 어떤 것으로 바꿔놔요? 사유하는 주체가 존재한다라는 의미. 사유와 존재를 접목을 시키는 그러한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데카르트가 제시한 방법적 회의에 따라서 그 회의의 시면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회의의 시면에서 그 벗어날 수 있는 그 첫 번째 확실성의 근거로서 그 사유하는 나의 존재의 확실성을 살펴봤는데 그 장시간 그 지루하기도 하고 어려운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정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유입니다. 아주 폭넓은 걱정도 데카르트에 따르면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도 되는데 나는 걱정해서 존재한다. 이것도 되고 나는 기뻐서 존재한다. 생각의 주체로서 다양한 의식 활동을 하고 있는 나는 의심의 여지 없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확실성이 등장합니다. 이성의 힘을 가지고 발휘를 하게 되면 그런 욕망들을 갖다가 잠재울 수 있다라는